이번 시간에 뭘 했냐면 그 외부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외부 메모리는 일단 뭐 마그네틱 디스크, 그러니까 자선 물질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옵티컬 디스크, 광 물질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마그네틱 테이프는 디스크 타입이 아니라 이제 테이프 형태를 가진 거를 말 테이프를 하는데, 익스터널 메모리의 주요 목적은 연구 저장 장치가 주요 목적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나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저장해 놓고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연구 메모리의 주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하드디스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효율적이다? 좀 애매하긴 한데, 그 대용량의 어떤 디스크, 하나의 버추얼 디스크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게 레이드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총 0레벨에서 6레벨, 그러니까 이거는 레벨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계층적이라기보다는 더 다양한 형태의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0번부터 6번까지가 있었죠. 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 한다면 퀴즈 볼 거야.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뭐 스피드나 또는 그다음에 코스트, 비용적인 측면, 그다음에 리커버리 측면. 왜냐면 하드디스크도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런 리커버리 측면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이드의 주요 목적은 뭐냐면 OS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하나의 하드디스크처럼 보이게, 대용량의 하나의 하드디스크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버추얼 하드디스크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실제 피지컬 하드디스크는 뭐 4개가 달렸던 8개가 달렸던 많이 달렸겠지만 그런 저용량의 하드디스크들이 모여서 고용량의 하나의 하드디스크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레이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할 내용은 더 바깥으로 이제 나갈 겁니다. 자, 오늘 할 건 뭐냐면 I/O 모듈,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건데요. 익스터널 메모리까지 딱 있으면 컴퓨터가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컴퓨터가 완성이 되어 있지만 바보죠. 왜 바보냐면 소프트웨어도 여러분 다 깔려있고 모든 게 다 깔려있지만 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PC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 한글 깔고 윈도우 깔고 다 깔았어요. 근데 PC가 혼자 무슨 일을 하나요? 여러분이 클릭을 하거나 어떤 명령을 줘야 일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메모리에서 모든 환경을 세팅해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다 세팅해놨다는 얘기고요. 어떤 명령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런 일을 수행하겠다라는 어떤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놨다는 얘기지, 이제 실제로 내가 그걸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명령을 받아야 되겠죠. 주인한테 어떤 커맨드를 받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해야 돼.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 키보드로 이렇게 어떤 값을 넣는 게 결국 하나의 일종의 명령이 되겠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서 컴퓨터가 주어진, 미리 정해진 일이죠. 미리 정해진 일을 수행을 하고 나서 결과를 다시 알려줘야 되겠죠. 수행하고 나서 결과를 안 알려주면 의미가 없죠. 그 결과가 뭐 모니터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냉장고나 어떤 TV의 어떤 화면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수행하게 되는, 그게 결국 입출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입출력은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얘기가 이번 강의의 전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출력은 그러면 어떤 이슈가, 우리가 어떤 걸 설계할, 여러분들도 결국은 전자정보통신공학과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공학도겠죠. 그리고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디파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문제. 이거는 뭐가 핵심이다. 이거는 어디가 문제다. 왜냐면 문제를 알아야 뭐가 나와요?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도 모르면 해결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I/O 쪽에서의 문제가 뭐냐 이거죠.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 I/O 모듈을 붙일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I/O 모듈이 너무 다양하게 붙는다는 얘기예요. 네. 컴퓨터 장치는 폴노이만 아키텍처가 나온 이래로 지금까지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CPU 있고 메모리 있고 어떤 그 구조,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 구조는 거의 그냥 규격화되어 있어요. 다만 다른 게 뭐냐? 속도만 빨라졌겠죠. 속도만 빨라지고 용량만 커졌다 뿐이지 뭐 거의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오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외부 장치들은 시대가 발달하면서 계속 바뀌어왔어요. 처음에는 키보드하고 모니터만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우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조이스틱도 들어가고, 모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칼라 모니터로 바뀌고 뭐 3D 그래픽도 나오고 굉장히 막 바뀌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장치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다양해졌다는 얘기는 데이터의 타입도 다양해지고 데이터의 속도도 다양해지고 데이터의 형태도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규격화가 안 된다는 뜻이죠. 컴퓨터는 굉장히 규격화되어 있어요. 인텔을 주도해서 CPU를 정점으로 해서 딱 정해져 있죠. 포맷이. 정해져 있는데 이 외부 장치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 USB도 새로 생기고 그렇죠? 예, 무선 랜도 생기고 막 이런 게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렵다는 얘기죠. 외부 장치들은.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양한 장치들을 다 서포트한다? 너무 힘들죠. 네,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세계에 나오는 장치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장치를 컴퓨터가 다 서포트한다? 아,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렇죠? 주변 장치가 너무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이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문제는 CPU나 램은 거의 기가 단위로 동작을 하죠. 기가헤르츠 단위로 움직이는데 이 주변 장치들은 메가헤르츠 또는 뭐 킬로헤르츠 단위로 움직여요. 여러분 뭐 키보드 아무리 빨리 쳐도 1초에 1000타 치시나요? 네, 불가능하죠. 결과적으로 너무 느리죠. CPU나 램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느려요. 이게 또 두 번째 문제예요. 왜 문제가 될까요? 밸런싱 문제죠. CPU는 너무 빠른데 이 주고받는 인터페이스 이 모듈 너무 느리면 CPU가 너무 이게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CPU가 너무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죠. 예를 들어서 뭐 또 그 얘기를 또 하는데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그 주토피아에서 도장 찍어주는 나무늘보를 만나면 뭐 미치는 거죠. 네,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 컴퓨터와 이 주변 장치의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놈이 필요한 거죠. 네, 그게 바로 I/O 모듈이라는 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 I/O 모듈이 결국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다양한 포맷에, 이 다양한 스피드에 이러한 주변 장치들을 이런 컴퓨터 쪽 세상으로 잘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래서 컴퓨터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 I/O 모듈이 마치 나의 세상에 있는 애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놈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I/O 모듈의 역할이 되겠어요. 그래서 I/O 모듈은 결국 뭘 하는 거냐? CPU나 메모리 쪽이 이제 컴퓨터 쪽 세상이죠. CPU나 메모리 쪽에 인터페이스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반대편 측면에서는 주변 장치, 그렇죠? 하나 이상의 주변 장치와 또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I/O 모듈의 역할은 결과적으로는 컴퓨터 바깥의 세상과 컴퓨터 세상을 연결해주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I/O 모듈의 기능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I/O 모듈의 역할은 뭘 것 같아요? 아까 제기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문제를 해결. 첫 번째 뭐예요? 다양한 포맷에 다양한 스피드의 이런 데이터들을 일정한 포맷에 일정한 스피드 형태로 바꿔줘서 컴퓨터가 처리하기 편하게 해주는 게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느린 이런 인터페이스 데이터들을 받아서 빠른 어떤 CPU 쪽으로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스피드 체인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데, 느린 거를 빠르게 해주는 건 쉬워요. 왜? 버퍼에 좀 쌓아놨다가 빠르게 그때 대응해주면 되는 거고요. 빠르게 오는 건 어떻게 해요? 버퍼에 쌓아놨다가 천천히 내주면 되죠.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솔루션이니까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주는 게 I/O 모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긴 건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I/O 모듈이 있는데 이 I/O 모듈은 컴퓨터 쪽과의 인터페이스에 붙을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 쪽에는 커넥션에 대한, 인터커넥션에 대한 솔루션은 딱 하나였어요. 뭐였죠? 버스. 무조건 버스예요. 컴퓨터 쪽은 모든 장치들이 다 뭘로 붙어요? 버스로 붙죠. 그렇기 때문에 이 I/O 모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 컴퓨터 쪽 월드는 시스템 버스에 물리는 쪽이 되겠어요. 그래서 버스 규격에 따라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가 될 거고요. 자, 주변 장치 쪽은 이쪽 주변 장치 쪽은 버스 규격으로 돼 있지 않아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 나오는 주변 장치들이 엄청나게 다른 형태의 포맷을 가지고 있는데 걔가 버스라는 걸로 통일되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굉장히 디바이스별로 특화된 그러한 연결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I/O 모듈의 한 역할은 그 디바이스에 특화된 연결을 받아서 이쪽 시스템 버스 포맷으로 변경해주고,
또는 컴퓨터에 온 시스템 포맷으로 버스를 통해서 온 데이터를 이런 주변 장치 쪽으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이러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I/O 모듈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외부 장치들은, 그러니까 주변 장치, 페리퍼럴들은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인간과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겠죠. 인간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뭐 대표적인 게 뭐 키보드, 뭐 프린터, 그다음에 스크린 이런 것들, 모니터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과 소통하기 위한, 인간과 어떤 의사소통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고요. 꼭 컴퓨터의 주변 장치가, 컴퓨터의 외부 장치가 인간과 소통하기 위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컴퓨터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가 스스로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도 얘도 당연히 외부에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어컨 같은 것들을 예를 듭시다. 에어컨을 켜놓으면 얘가 주변 온도에 따라서 켜질지 꺼질지, 그쵸? 온도를 더 내릴지, 온도를 더 올릴지 이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인간과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주고받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주고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드론 장치에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면 드론에 센서들이 있어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적군을 디텍션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디텍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서나 레이더들을 달면 그런 것들이 바로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머신 리더블, 그럼 우리가 이제 머신 리더블이라 해요. 센서도 하나의 기계잖아요. 센서도 머신이니까 그 기계들하고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주요 목적이 뭐냐? 결과적으로는 제어를 하기 위한 거죠. 자동 제어를 하기 위한 거예요. 뭐 자동차에 인지 능력을 집어넣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에 레이더들이 달려 있으니까 그 레이더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내가 멈출지 아니면 계속 갈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자동 제어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결국 익스터널 디바이스에 해당이 되겠, 익스터널 디바이스의 형태가 되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통신을 위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기계와 기계 사이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무선 랜도 되겠고요. 유선 랜도 되겠고 이러한 모뎀 같은 걸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면 그것도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부 장치예요. 컴퓨터의 주요 기능에는 들어가지 않죠.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발전하면서 통신이라는 게 생기게 된 거고요.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월드와 그 다음에 익스터널 월드의 사이에 끼어있는 놈이 이제 I/O 모듈인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이쪽이 컴퓨터 월드가 되겠고요. 이 아래쪽이 결과적으로는 외부 장치 쪽 모듈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이랑은 서로 뭘 주고받게 되는 죄송합니다. 이거 I/O 모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익스터널 디바이스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놈은 I/O 모듈하고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I/O 모듈이 컴퓨터와 익스터널 디바이스 사이에 이제 매개체라고 했는데 그럼 익스터널 디바이스는 I/O와 어떻게 통신하느냐? I/O 모듈하고는 이 익스터널 디바이스는 서로 컨트롤 시그널하고 스테이터스를 주고받아야 돼요. 왜냐면 I/O 모듈은 외부 장치, 예를 들어 센서라고 봅시다. 센서가 있으면 이 센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센서가 꺼져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센서가 죽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센서가 데이터를 캡처해서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제어를 해야 되겠죠. 왜 센서를 끄거나 킬 수도 있고 또는 데이터를 수집하라고 명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 시그널이 당연히 I/O 모듈에서 올 거고요. 그리고 이 해당되는 이 외부 장치는 당연히 상태 값을 I/O 모듈로 던져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외부 장치가 한 역할은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I/O 모듈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물리적 기계 장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센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버퍼를 통해서 이 I/O 모듈 쪽으로 넘겨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모터다라고 하면 I/O 모듈에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RPM 속도, 3000rpm으로 돌아라. 그러면 3000rpm 속도가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외부 모터 쪽으로 전기로 바꿔주거나 해가지고 던져주겠죠. 자, 이런 형태의 익스터널 디바이스는 이런 모듈들, 이런 컨트롤 모듈들이 붙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센서 모듈에 이런 모듈이 다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I/O 모듈은 컴퓨터에 붙어 있는 거고요. 이 모듈은 여러분이 설계할 센서나 아니면 그런 외부 장치에 들어가야 될 로직이 되겠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붙이게 되면 이제
그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얘가 저 동작을 하게 되죠. 중요한 건 그럼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이 외부 장치에 어떤 명령을 줘야 되는지를 모르죠. 왜? 이거는 내가 만든 센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깔아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걸 깔죠. 여러분 새로운 장치 하나 사시면 CD 같은 게 하나 딸려 나오잖아요. USB 같은 게 딸려 나와서 그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동작을 하죠. 프린터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장치를 꼽으면 막 PC OS 밑에서 막 뭘 깔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에 해당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이 깔리는 거예요. 자, IO 모듈이 하는 그러면 기능은 뭐냐? 앞에서 했던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컨트롤 하는 거죠. 외부 장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 근데 IO 모듈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IO 모듈은 누구한테 명령을 받아요? CPU한테 명령을 받죠. 그러니까 CPU한테 명령을 받아서 외부 장치 쪽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왜 타이밍을 컨트롤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외부 장치가 여러 개가 달려요. 그러면 이 여러 개 달린 외부 장치들의 어떤 시간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너 뭐 지금 달라? 아니면 다음에 달라?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IO 모듈은 결국 중간자적인 매개체라고 했기 때문에 CPU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죠. 왜? 모든 소프트웨어는 누가 구동해요? CPU가 구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CPU한테 명령을 받아야 돼요. IO가 스스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CPU한테 당연히 컴퓨터에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외부 장치하고도 내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죠. 자, CPU한테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야, 프린터 해라고 받았으면 내가 프린터 쪽으로 당연히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죠. 야, 너 파워 키고 이거 프린트 해라 라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이니까 얘는 마치 중간자적인 집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있었죠? CPU 쪽 월드하고 익스터널 월드하고는 속도 차이가 너무 심하다. 자, 속도 차이를 극복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뭐예요? 버퍼링과 캐싱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캐싱보다는 버퍼링이 되겠죠. 왜냐면 너무 빠른 거니까 모아놨다가 준다든지 내인 쪽에서 빠른 것 쪽으로 줄 때도 모아놨다 준다든지 데이터 버퍼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에러에 대한 디텍션이에요. 여기서 에러에 대한 디텍션은 뭐냐면 컴퓨터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 장치에 대한 에러 디텍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간혹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프린터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뭐가 응답하지? 이거 항상 뭐냐면 에러를 디텍션해야 돼요. 외부 장치는 컴퓨터에 있는 월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얘는 바깥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 장치에 대한 오류 상태를 항상 체크를 하는데 그건 뭘로 한다 그랬죠? 컨트롤 시그널을 보내서 야, 너 빨리 상태 보고해 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내가 예를 들어서 프린터가 붙었으면 프린터한테 너 준비됐냐라고 하면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응답이 안 오면 뭔가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에러 디텍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IO로 컴퓨터가 IO 쪽이랑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처음에 CPU가 주인한테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글을 띄운 다음에 한글에서 프린트 명령을 눌렀어요. 프린트 명령을 누르는 순간 CPU는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되면서 이제 내가 프린터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죠, CPU가.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IO 모듈. CPU는 IO 모듈을 상대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익스터널 장치를 상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IO 모듈한테 야, 프린터 준비됐는지 확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IO 모듈한테 야, 프린터 준비됐는지 확인해봐 라고 명령을 줘요. 그러면 IO 모듈이 뭘 할까요? 당연히 프린터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 상태 값을 리턴하겠죠. 얘 준비가 됐어요. 레디가 됐어요. 뭐 이렇게 준비할 거예요. 아니면 프린터가 현재 응답을 안 해요. 아니면 프린터가 현재 바빠요. 뭐 이렇게 응답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준비가 됐다. 네, 프린터가 준비된 상태입니다 라고 하면 CPU는 그 다음부터 뭘 하겠어요? 데이터를 보내겠죠. 네, 데이터를 보내서 야, 이거를 저쪽에 프린터 쪽으로 보내줘 라고 데이터를 주게 되면 IO 모듈은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쪽으로 주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읽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센서로부터 뭐 데이터 받겠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CPU가 야 센서 준비됐냐? 라고 물어보면 센서 쪽에서 IO 모듈이 센서에서 데이터 준비됐대요 라고 하면 그래 그럼 데이터 보내라 그래 라고 하면 IO 모듈은 디바이스로부터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겠죠. 자, 내보내는 거 받는 거 다 비슷합니다. 상태는. 그래서 받게 되면 그 받은 거를 IO 모듈이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요? CPU 쪽으로 연결되겠죠. 자, 만약에 내가 CPU에서 바깥 쪽으로 나가는 거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는 요거는 이제 뒤에 다음 강의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CPU한테 I/O 모듈이 외부 장치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CPU한테 꼭 보내야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문제 생기는데 그거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DMA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 면접 시험에서 가끔 나왔었어요. DMA가 뭔지 아니?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주 즐겨 사용되는 문제이기도 하는데 별것도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어쨌든 간에 그럼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라는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이해가 되시면 심플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I/O 모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쪽이 컴퓨터 월드 쪽 인터페이스죠. 이쪽이 그 외부 장치 쪽의 인터페이스인데 컴퓨터 쪽 인터페이스는 심플하죠. 버스 형태의 규격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 컨트롤 버스. 그러니까 버스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장치는 이렇게 외부의 어떤 장치들과 컨트롤과 스테이터스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데 여기에 익스터널 디바이스의 로직들은 하나 이상이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O 모듈이 하나의 장치를 컨트롤하지 않아요. I/O 모듈이 하나 이상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CPU는 굉장히 빠르죠. I/O 모듈들 외부 장치도 굉장히 느리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가 하나를 담당할 필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느린 애들이기 때문에 뭐 대여섯 개를 담당을 해도 충분히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거죠. 느린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쪽은 외부 장치들이 되겠어요. 뭐 설명해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I/O 모듈을 이제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설계할 거냐라는 이제 고민이 생기겠죠. I/O 모듈.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앞에 강의할 때 캐시를 설계할 때도 캐시의 라인 사이즈를 얼마나 할까? 캐시를 몇 개를 잡을까? 캐시의 뭐 크기는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 마찬가지로 I/O 모듈을 설계할 때도 어떻게 설계하는 게 효율적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엔지니어들은. 첫 번째는 뭐냐면 CPU 입장에서 봤을 때 외부 장치의 모든 것들을 다 CPU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냥 CP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데이터 뭘 받을 거냐 이거 정도만 알면 되지. 얘가 뭐 그 CPU가 몰라도 되는 것까지 다 알려줄 거냐 말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인 거죠. 다 숨길 거냐, 일부만 숨길 거냐, 아니면 다 밝힐 거냐 뭐 이런 고민이 되겠죠. 만약에 밝힌다면 100% 다 밝힐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는 숨겨놓고 여기까지는 보여줄 거냐. 실제적으로는 실제 뭐 여러분이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대략 한 60, 70%는 보여지고요. 한 3, 40%는 숨겨요. 그 3, 40%는 뭐냐? 프로그램이니까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서 굳이 알아도 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런 3, 40%는 주로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센서를 만드는 회사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제가 센서를 만들었어요. 그럼 센서를 테스트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테스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를 만약에 뭐 실험 모드나 테스트 모드, 특이한 모드를 집어넣어서 막 실험을 해요. 근데 이거는 평상시에 쓸 게 아니야. 얘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죠. 이건 나만을 위해서 만든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숨겨놓는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니터, 뭐 TV, 냉장고들이 다 보면 숨겨진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TV를 만들 때 이제 칩을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히든 레지스터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게 안 보여져요. 안 보여주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적절한 특수 코드를 집어넣으면 유저가 모르는 형태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결정할 거냐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의 모듈이 하나의 디바이스만 컨트롤하게 할 거냐, 아니면 하나의 모듈이 2개 이상을 컨트롤하게 할 거냐, 이런 고민도 이제 해야 되겠죠. 그거는 외부 장치의 스피드나 어떤 외부 장치의 포맷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외부 장치가 굉장히 빠른 놈이에요. 그러면 뭐 2개 이상 서포트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CPU로부터 이제 장치를 컨트롤할 때 CPU한테 전적으로 다 의존할 거냐, 다시 말해서 뭐냐면 소프트웨어로 다 제어할 거냐, 아니면 일부만 소프트웨어로 넘기고 나머지는 I/O 장치에서 직접 컨트롤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PU가 이 외부 장치를 파워를 켜고 뭐를 하고 하는 것까지 다 CPU한테 명령을 받아서 줄 거냐, 아니면
CPU한테는 그냥 CPU가 야 준비시켜라는 명령을 받으면 알아서 I/O 장치가 파워도 켜고 모드하고 하는 것들을 I/O 장치가 명령을 줄 거냐. 이것도 결국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또는 OS한테 그거를 넘길 거냐.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OS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있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나 뭐 리눅스 같은 계열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OS가 관장을 해요. OS에서 다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형태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I/O를 할 때, I/O 모듈을 제어할 때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한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인풋 아웃풋 이제 명령을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가 뭐냐면 프로그램드 방식이에요. 프로그램드 방식은 뭐냐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I/O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프로그램드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인터럽트 드리븐 방식. 외부 장치와 인터럽트 형태로 의사소통하는 게 인터럽트 드리븐 방식이고요. 세 번째가 아까 말했던 DMA 방식이 있어요. Direct Memory Access라고 하는 DMA는 이제 자세한 거는 다음 강의 시간에 할 건데 어쨌든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CPU가 I/O 쪽이랑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고 싶길 원해요. 그러면 CPU 쪽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I/O 모듈 쪽에다가 야 내가 데이터를 읽고 싶어라고 명령을 주겠죠. 명령을 주면 I/O 모듈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외부 장치에 대한 상태를 읽어봐야 돼요. 상태를 확인해봐야죠. 그냥 명령을 주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외부 장치에 대한 상태를 읽어요. 읽은 다음에 CPU한테 던져주죠. 지금 I/O 상태가 이렇습니다. 던져주면 만약에 거기서 스테이터스를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해서 이게 준비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가 안 됐으면 다시 계속적으로 I/O 모듈은 상태를 주기적으로 읽어요. 준비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쭉 읽다가 또는 체크를 했는데 에러가 났을 수도 있죠. 외부 장치가 아예 망가졌어요. 에러가 나면 에러를 보내주겠고요. 그리고 막 읽다가 이제 준비가 되면 그제서야 I/O 모듈이 CPU 쪽으로 저 준비가 됐습니다라는 걸 이제 던져주고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된 걸 가지고 I/O 모듈이 CPU 쪽으로 데이터를 던져주죠. 던져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CPU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어디다 적어야 되겠어요? 메모리에다가 적겠죠. 데이터를 받아서 메모리에 적게 되면 이게 일이 끝이에요. 자, 이거는 프로그램드 방식. 프로그램드 방식은 뭐냐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I/O 모듈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방식은 어떤 게 되느냐면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를 주겠다, 읽겠다라는 모든 거는 CPU밖에 할 수 없어요. 마스터. 우리가 자 기억을 잘 되새기면 모든 장치들의 인터커넥션은 뭘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버스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버스는 뭐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죠? 동시에 두 명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스의 제어권을 가진 놈이 뭐라고 했죠? 버스 마스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버스 마스터만이 신호를 발생시키고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버스 마스터가 아닌 놈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버스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없어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권리를 안 주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시키기 전까지는 말할 권리를 안 주면 여러분들은 할 말이 있어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주기적으로 물어봐야 되겠죠. 할 말 있니? 없어? 할 말 있니? 없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또 하다가 할 말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CPU가 너무 바쁘죠. 강의하기도 바쁜데 할 말 있니?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무시해버리면 정말 할 말 있는 애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CPU가 너무 힘들죠.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말할 권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말할 권리를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손 들고 교수님 저 질문 있는데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인터럽트죠. 제가 강의하는데 방해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게 바로 두 번째 방식인 인터럽트 드리븐 방식이 되겠어요. 자, 인터럽트 드리븐 방식은 뭐냐면 CPU가 I/O 모듈 쪽에다가 명령을 줘요. 자, 내가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명령을 준 다음에 나는 딴 일을 하는 거죠. 왜냐면 얘가 언제 준비될지 모르니까. 외부 장치가 언제 준비될지 모르니까 나는 딴 일을 하고요. 그러면 I/O 모듈이 열심히 외부 장치랑 막 준비됐냐 뭐 하면서 이렇게 뭐 깨우고 뭘 다 해요. 다 한 다음에 준비가 딱 되면 그때 뭐예요? 손 들고 저 할 말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인터럽트를 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터럽트를 걸면 CPU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주고 하는 형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디가 바뀌어요? 여기만 바뀌죠. 외부 장치가 언제 준비되는지는 CPU 입장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프로그램드 방식은 뭐였어요? CPU가 계속 물어보는 방식이고 다른 일을 못해요. 이 방식은 알아서 손 들고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CPU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CPU가 너무 바쁜 거예요. 저도 바빠요.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할 일이 있으면 조교를 시키는 거죠. 야, 네가 처리해. 그리고 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DMA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교한테 일을 주고 저는 딴 일을 해요. 그럼 조교가 모든 일을 다 끝내요. 아까 그랬죠. 내가 여기 보면 여기 데이터, CPU가 데이터까지 다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고 제가 과제를 낸 다음에 저는 딴 일을 해요. 딴 일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과제가 다 되면 저한테 교수님 과제 다 됐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과제를 걷어가는 방식이 이거고요. 프로그램드 방식은 뭐냐면 제가 과제를 다 냈는데 여러분들이 과제가 다 됐는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과제는 다 됐지만. 네. 왜냐면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끝났니? 그럼 그때서야 이제 줄 수 있는 거예요. 너 끝났니? 그럼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러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죠.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딴 일을 못해요. 왜냐면은 제가 끝날 때까지 물어봐야 되니까. 그게 프로그램드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인터럽트 방식은 제가 과제를 준 다음에 전 딴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거죠. 교수님 저 이 과제 끝났는데 찾아오면 제가 그걸 받아다가 제가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제가 과제를 조교한테 주는 거죠. 야, 애들한테 이런 과제 내고 다 거둔 다음에 갖고 와. 이게 세 번째 방식이에요. 저는 완전히 딴 그쪽에서 명령만 내리고 저는 제 일을 하는 거죠. 그게 DMA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드 IO는 말씀드린 대로 CPU가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거예요. IO 모듈한테 일일이 다 물어보고 뭐 준비됐냐 물어보고 뭐 다 하는 게 바로 프로그램드 방식인 거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 문제가 뭐예요? IO 모듈이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IO 모듈은 대답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끝났니 안 끝났니 계속 물어봐야 되는 형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CPU가 딴 일을 못하죠. CPU가 그쪽의 시간을 다 허비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자, 프로그램드 IO에서 뭐 이거는 뭐 한 번 더 쭉 설명해 드린 건데 CPU가 일단 IO 요청을 하고요. 그 IO 모듈은 수행을 하죠. 그런 다음에 IO 모듈은 자기가 일을 했다라는 것을 세팅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CPU 입장에서 봤을 때 IO 모듈한테 명령을 주는 거는 자, CPU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장치는 다 뭐처럼 보인다? 뭐처럼 보인다 그랬죠? 메모리처럼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IO 모듈도 그냥 하나의 어드레스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명령을 주고 싶으면 3000번지에다가 내 명령을 딱 쓰면 돼요. 자, 그러면 IO 모듈은 자기가 일이 끝났다 안 끝났다는 거 어디라는 거야? 3001번지에다가 자기가 그 세팅을 하면 돼요. 일이 끝났으면 0001로 세팅할 거고 일이 안 끝났으면 0000으로 세팅해 놨을 거예요. 그러면 CPU는 3000번지에다가 1회라고 해서 0001을 세팅해 놓고 이제 뭘 할 거냐? 3001번지를 계속 읽어보는 거죠. 그게 1로 바뀔 때까지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IO 모듈이 그 3001번지를 1로 딱 바꾸는 순간 이제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IO 모듈한테 야 데이터 내놔라고 또 명령을 보내주는 거죠. 3000번지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 마치 메모리 인터페이스처럼 이렇게 통신을 해요. 그래서 CPU는 그 bit을 주기적으로 periodical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메모리가 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CPU는 계속 그 메모리를 읽어봐야 돼요. 그 주소를 계속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서 준비가 됐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IO 모듈이 CPU한테 데이터를 던져줄 방법은 없습니다. 버스 마스터가 아닌 이상 데이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오직 버스 마스터만이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CPU가 계속 체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방식에서는 인터럽트를 안 걸게 돼 있죠. 인터럽트를 못 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CPU는 뭐 해야 돼요? 계속 기다려야죠. 왜냐면 끝난지 안 끝난지 모르니까. 계속 기다리고 계속 또 확인하고 끝날 때까지 확인하고 이런 형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 CPU는 어떻게 IO 쪽에다 명령을 주고 어떻게 상태를 읽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PU는 모든 걸 다 뭘로 본다 그랬어요? 네, 메모리로 본다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발생시켜요. 그러면 그 I/O 모듈에 해당되는 어드레스를 미리 할당을 해놓겠죠. 예를 들어서 0번지부터 얼마까지는 소프트웨어 영역이고 몇 번지부터 예를 들어서 3000번지부터 3020번지까지는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키보드 영역, 뭐 3020번지부터 3100번지까지는 모니터 영역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놔요. 그러면 결과에서 여기서 할 CPU가 할 거는 뭐냐면 어드레스만 발생시키면 내가 예를 들어서 3000번지를 억세스하면 키보드를 억세스하겠다는 얘기죠. 3100번지를 억세스하면 모니터를 억세스하겠다는 거니까 그것만 프로그램을 잘 짜놓으면 내가 마치 메모리 데이터 주고받듯이 하면 I/O 장치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CPU가 하는 역할은 뭐냐? 결과적으로는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명령어를 미리 약속을 해놓는 거죠. 외부 장치랑.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3000번지에다가 0001이라고 쓰면 너는 파워를 켜는 거야. 내가 3000번지에다가 0010이라고 쓰면 너는 파워를 끄는 거야. 내가 3000번지에 0011이라고 쓰면 너는 뭐 회전을 시키는 거야. 이걸 미리 다 프로그램으로 약속을 해놓은 거죠. 외부 장치를 짤 때. 자, 그럼 그런 약속은 어떻게 만드나요? 그거는 센서 만드는 업체 또는 뭐 프린터 만드는 업체가 미리 그걸 세팅해 놓죠. 그 기기에다가. 그래 놓고 그 해당되는 약속을 뭘로 제공해요? CD로 제공하는 거예요. CD로 제공하는 거니까 그 CD를 PC에다 깔아야죠. 깔아야 여기다가 000을 쓰면 얘가 이 프린터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된 CD를 안 깔면 얘가 모르죠. 얘가 여기다 뭘 줘야 될지 어떻게 해요? 소프트웨어가 모르잖아요. 교수님 USB만 꼽아도 알던데요? 그건 뭘까요?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업체를 존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OS를 개발할 때 이미 그 업체의 장치에 대한 프로그램을 OS에다 깔아주는 거죠. 자, 그거는 월드 탑 안에 들어야 돼요. 그 업체가. 월드 탑 안에 들지 않은 업체는 제공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만드는 회사가 훌륭한 회사면 OS에 깔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CD를 주지 않아도 그 OS에 내장이 돼 있죠. 그거는 OS를 개발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체크 스테이터스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몇 번지를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로 설정을 했고 메모리 설정해 놓으면 이 I/O 모듈에서 이 CPU에서 그 어드레스를 발생시키면 그거에 해당되는 놈들을 I/O 모듈에서 뱉어줘요.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를 주고받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뭐 어드레스를 할당을 해서 3300번지는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주소다라고 서로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외부 장치는 다 메모리처럼 인식을 한다. CPU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메모리의 하나의 주소처럼 인식을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장치들은 고유의 독자 어드레스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CPU는 마치 뭐처럼 하느냐? 그냥 3000번지의 데이터를 쓰고 3001번지의 데이터를 읽고 이렇게 함으로써 I/O 모듈을 제어하는 방식이 되겠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고요. 두 번째 방식,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디바이스들은 메모리하고 어드레스를 쉐어해요. 그러니까 실제 메모리가 가지는 주소가 있어요. 실제 메인 메모리가 가지는 주소가 0번지부터 있으면 I/O 모듈도 자기 주소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I/O 모듈의 주소하고 메모리의 주소는 충돌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메모리에도 3000번지가 있고 I/O 모듈에도 3000번지라고 할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I/O 모듈의 어드레스하고 I/O 모듈의 어드레스는 서로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나의 어떤 메모리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I/O 모듈이 마치 메모리처럼 인식하게 되고요. 어드레스는 당연히 0번지서부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0번지까지 있다라고 하면 메모리는 0번지부터 9000번지까지만 쓰고 9000번지부터 10,000번지는 I/O 모듈한테 할당하는 형태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단점이 뭐냐면 메모리를 CPU가 억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 최대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32비트는 얼마 됐어요? 4GB래요. 4GB밖에 못 쓰는데 이 중에 I/O 모듈을 탈당을 해버리면 실제 메모리를 쓸 수 있는 용량이 그만큼 줄죠. 그만큼 손해를 보는 단점이 있어요. 단 장점은 뭐냐면 CPU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하죠. 다 그냥 메모리니까. 얘가 뭐 I/O 모듈을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장점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메모리 쪽의 공간을 이렇게 I/O 모듈이 이제 뺏어가니까 어드레스 공간을
분리시키자라는 게 이 아이솔레이티드 IO 방식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어드레스는 메모리 어드레스로 따로 잡고 그리고 IO 쪽은 IO 쪽으로 따로 잡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첫 번째 방식은요. 첫 번째 방식은 IO 모듈도 메모리처럼 생각을 하면요. 프로그램의 인스트럭션, 명령어가 똑같아요. 메모리를 억세스하나 IO를 억세스하나 똑같아요. 왜냐면 그냥 메모리이기 때문에 둘 다. 그래서 명령어가 같은 명령어 쓸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였어요? 메모리 용량을 풀리 100% 못 쓴다는 게 단점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100% 쓸 수 있는데 제가 인스트럭션을 예를 들어서 300번지를 억세스하겠다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게 IO 모듈에 해당된 데도 300번지가 있거든요. 그 메모리도 300번지가 있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충돌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메모리를 억세스하는 명령인지 아니면 IO 모듈을 억세스하는 명령인지를 따로 개발해요. 그러니까 명령어가 더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인스트럭션이 추가가 돼야 되죠. IO를 위한 특별한 명령어를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분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키보드라고 하는 놈을 쓸 건데 만약에 아까처럼 메모리 매트 형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 메모리의 어드레스 중에 516번지와 517번지를 키보드에 그냥 할당한 거예요. 실제 메모리에 516, 517번지가 있는 게 아니고 메모리는 511번지까지만 쓰고 516, 517은 그냥 IO 모듈에 그냥 할당을 한 거죠. 그러면 CPU 입장에서 봤을 때는 516을 콜하면 돼요. 516을 콜하면 그게 곧 키보드를 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517번지는 키보드를 컨트롤하기 위한 레지스터고 516번지는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받기 위한 그러한 어드레스가 되겠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요? 이렇게 짜시면 돼요. CPU에서 그럼 어떻게 짜냐면 이게 지금 이걸 보는 방법이 이거예요. 로드라는 말은 뭐냐면 로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큐뮬레이터에 이 값을 쓰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로드 어큐뮬레이터 1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큐뮬레이터에 1을 적어라 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어큐뮬레이터에 1을 적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토어라는 말은 뭐냐면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놈을 이 번지에다가 옮겨라, 그러니까 적어라 라는 뜻이에요. 자, 로드하고 스토어 명령이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니까 로드는 어큐뮬레이터에다가 적겠다는 뜻이고요. 스토어는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놈을 그쪽 주소에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쌍따옴표가 있는데 쌍따옴표가 있다는 얘기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쌍따옴표가 없으면 그 번지에 있는 값을 읽거나 AC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어큐뮬레이터 놈을 그 번지로 줘라라는 뜻입니다. 쌍따옴표는 그냥 숫자라는 뜻이고요. 자, 이거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 줄은 뭔가요? 어큐뮬레이터에 숫자 1을 적으라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요? 스토어니까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517번지로 써라라는 뜻이죠. 예, 여기는 쌍따옴표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 주소로 적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큐뮬레이터에 얼마가 있었나요? 1이 있었잖아요. 아까 여기서 1을 적으라고 했어요. 1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517번지로 주겠죠. 그럼 여기 517번지 1이 딱 쓰이겠죠. 예. 그러면 이 517번지는 누구한테 있느냐? IO 모듈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517번지 여기 IO 모듈 딱 보면 IO 모듈은 이거를 미리 약속을 해놨죠.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에 1이 세팅이 되면 읽겠다라는 뜻이에요. 읽겠다라는 명령을 미리 약속을 해놓은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가 1이 세팅이 되면 이 IO 이 외부 장치에 의해서 여기에 상태값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상태값이 반응하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1이 올라오면 키보드 값이 준비됐다는 얘기고요. 0이 올라오면 키보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CP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프로그램을 보시면 517번지를 다시 읽어보죠. 읽어봐요. 517번지를 읽어보겠죠. 자, 517번지를 읽어본다는 얘기는 여기에 상태값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네. 봐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인BC. 사인BC라는 얘기는 뭐예요? MSB죠. 여기 MSB가 0이면 202로 가라라니 202번지는 어떻게 여기죠, 다시. 200이면 바로 요 앞번지잖아요. 202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0이면 계속 여기 무한루프 돌라는 얘기죠. 517번지 읽어보고 MSB가 0이냐? 다시 위로 가. 읽어보고 0이니 다시 위로 가. 어떻게 돼요? 준비될 때까지 계속 읽는 거죠. 이게 뭐예요? 메모리 맵 프로그램 방식이죠. 메모리 방식이에요. 쭉 읽어봐요. 읽다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만약에 이게 if가 꼭 깨지면 이제 브랜치 명령이 안 먹죠. 브랜치는 점프 명령이 안 먹으면 그 다음으로 가죠. 자, 이게 0이 아니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여기가 1이 됐다는 뜻이죠. 1이 됐다는 얘기는 준비가 됐다는 뜻이죠. 준비됐으면 데이터가 어디 적혀 있어요? 여기 적혀 있잖아. 516번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로드 AC 516. 그럼 어때요? 516번지 데이터를 어큐뮬레이터로 가져와라. 자, 이렇게 해서 키보드를 읽어내는 거예요. 자, 아이솔레이트 맵 방식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특수한 명령어를 만들어야 돼요. 로드 IO 5번. 5번이 예를 들어서 키보드다라고 하면 로드 IO 5번.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 IO 5, in IO 5 이런 식으로 특수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키보드를 이렇게 익히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5분, 50분까지.